YTN에서 영화 아바타 구현한 로봇 등장, 무게 진동까지 느껴져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로봇팔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으며 로봇의 이제 무게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힘을 차등해서 주는, 그러니까 그에 따라 가벼운 거는 가볍게, 가벼운 전기를 적게, 무거운 거는 전기를 무겁게 하는 이 기술이 들어갔으면 제 기술을 침범한 것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전기 양을 통제해서 전기 자동차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가 중앙 통제 장치가 됐든 어쨌든 전기 양을 통제해갖고 전기 양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든지 전선의 어떤 중앙 공급 장치, 전원 공급기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전류양을 틀리게 해갖고 보내어서 각각 차등해서 그의 무게에 따라서 그 대상물에 또는 대상물이 기중에 다뤄야 될 대상물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따라서 전력을 차등해서 하는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은 그 로봇팔에는 그 수용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처럼 수용 구조를 만들어서 전선을 원래 전선의 수용 구조를 구리선이겠죠. 구리선의 수용 구조를 여러 개로 한 개의 전선이 아니라 여러 개로 늘려서 이 약하게 전기가 오든지 또는 중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오더라도 모든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선이 돼야 됩니다. 또는 그런 굵기가 같은 구리선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굵기가 틀린 구리선일 경우 보다 파워풀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의 속도, 그러니까 전기 양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전기가 약하게 할 때도 약하게 할 때는 배터리 한 개에서 온다든지 배터리를 많이 둬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현재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8개로 각각 물리적으로 분할을 해서 각각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격벽 처리를 하고, 하나는 발열 이상 감지에 대해서는 경고등이 뜨고 즉시 그럼 단락을 시키고 산소까지 차단시켜서 화재 염려를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전기선은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전기 충전소 전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각각 4개, 4분의 1이나 6분의 8분이나 또는 16분의 1이나 쪼개가지고 곧바로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을 씁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 방식을 휴대폰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로봇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무선 전기 충전에도 이 방식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술을 침범한 것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동력을 낼 때는 자동차 같은 거다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양을 통제해서 전기를 적게, 중간, 강하게, 아주 강하게 해서 차등해서 전기를 줌으로써 그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는 좌우에 서로 회전수를 틀리게 해준, 바퀴 회전수를 틀리게 해줌으로써 모터를 4개 이렇게 달고 각 바퀴마다 회전수를 틀리게 해줌으로써 그걸로 기존의 기계적인 조향 장치를 없애고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조향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 드론이다 비행체에서는 그렇죠. 프로펠러의 날개를 좌우 틀리게 해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강하게 전기를 많이 줘서 오른쪽으로 회전수를 높여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전류를 강하게 줘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것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배터리 한 개에서 쓸 때보다 2개에 썼을 때는 전기선이 많아야 됩니다. 병렬 사기를 이렇게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 최초인데 하나의 전기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직렬로 들어오든 병렬로 들어오든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2개에서 들어오든 똑같다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이게 무슨 사기냐? 그것은 알고 봤더니 전기선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선을 두껍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구리선이겠죠. 그 아니면 전선의 수를 늘려가지고 수용 구조를 넓게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면 여러 개로부터 오는 여러 개 배터리로부터 오는 많은 전기도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다.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좁은 도로에서 사방돼서 차량이 밀려오는데 도로를 넓혀주면 된다는 거죠. 두껍게 해준다는 거는. 그러면 도로를 넓혀주되 그래도 무질서하니까 차선을 그어줘서 전류를 통제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전선의 전류의 그 구리선의 순, 그 전선의 구리선의 순을 늘려가지고 8차선으로 만들어주거나 16차선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선을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 구조를 전기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여러 배터리에서 많이 들어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봇 기술에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에 사용합니다. 약한 전류량을 통제해 가지고 로봇이 무게를 따라서 무게를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만큼 힘만 가한다는 거죠. 이것이 제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 쓰였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로봇 같은데도 무선 전파 통신을 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 중엔 하나는 로봇이 숫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드론도 숫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도 이렇게 무선 전기 충전을 통해서 하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통해서 이게 전달합니다. 충전할 때 통신도 그렇게 합니다. 통신은 좀 약한 출력으로 하고 충전할 때는 강한 출력으로 해서 충전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부여 방식 또는 암구 또는 그 전화번호 우리 그 스마트폰 수백만 대 수천만 대로 정확히 오죠 신호가. 그렇지만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로봇과 해당되는 드론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렇죠. 제품의 부품의 소스 코드, 제품 부품의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무선 통신의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기계적인 부품 안에서 이루어질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계 묶음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씁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무선 통신할 때도 신호적인 무선 통신도 그렇고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정기적인 충전을 하는 구조의 무선 통신으로 충전하는 구조에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속도를 평상시에 달릴 때는 배터리 하나에서 달린다. 자동차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속도를 높일 때는 두 개의 배터리에서 그때는 전기선을 두 개로 좀 더 속도를 높일 때는 3개에서 받아들인다. 전류를 좀 높일 때는 4개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강하게 좀 더 높일 때는 5개에서 6개, 7개 이런 식으로 많아질 때 그럼 전체적으로 이 모든 강력한 전기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전기선을 늘려주면 된다는 거죠. 두껍게 해주거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해주거나 늘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전기선을 이렇게 여러 개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수용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나 전기 드론이나 전기 비행차나 이런 것들을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모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모터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기선이 그래야지 충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선이 두께가 로맥스 4.0 전기선의 두께 하나 둘셋 8개 늘렸다고 합시다. 8개로 늘리겠다면 그 부분이 똑같은 것이라 펄스 방식의 전기로 바뀝니다. 좀 강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8개로 배치하면 이건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면 강력한 펄스 방식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도 어느 정도는 길이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기적인 충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에만 모터에 곧바로 연결하는 식으로 하면 모터가 탑니다. 얼마 못 가서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충격이 계속 모터에 가해지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방식은. 그 다음에 이게 전기선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겹 배치합니다. 한 겹짜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배치함으로써 전기 생산할 때도 제가 전기 생산 구조 하나의 원통형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360도 배치하고 회전축에 원통형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겹 배치한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사이에도 두께가 틀린
그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배치한다. 그래서 그걸 돌려준다. 전기를 돌려주던가 아니면 휘발유 그다음에 그 수소 이렇게 경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20m, 40m, 60m, 100m 이렇게 길게 늘려서 돌려준다. 그러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이렇게 이렇게 전선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구리선이. 구리선이 내려오면 전기를 지금 생산하고 전기를 걸어주면서 동시에 이것을 전기를 이렇게 그렇죠. 유도해 갖고 빨아들여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전기선을 여러 개 늘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그 전선의 구조는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개의 구리선이 돼야 된다는 펄스 방식이니까 이 제품 자체가 펄스 방식이니까 이 전기선도 펄스 방식으로 해야지 전력을 강하게 걸어주면 지하수 물펌프에다가 물 한 방울 부으면 지하수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전력이 강하게 유도되어서 전력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류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건 물레 방아 방식으로 수력 발전, 풍력 발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태양 전지와 연결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같은데 좌표 방식으로 해서 로봇이 걸어 다니다.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1로 쪼개서 가로세로 쪼개서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1cm 단위로 위로 올립니다. 1cm라는 적층에서 그것도 숫자로 표시합니다. 위성까지도 위치를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바닷속도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바다다 그러면 그것도 바다도 이제 지표면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1cm 단위로 적층 1cm 단위로 밑으로 해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이니까 거기다 줄 긋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로세로 쪼개서 똑같이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항법 장치 할 때 어선들 또는 선박들의 항법 장치 할 때도 거기 그런 게 사용될 수 있고 어군 탐지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건 이제 이런 가로세로의 좌표들은 숫자로 다 표시합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거 쓰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이나 배나 어떤 무엇이 됐든 좌표를 정확히 자율적인 차량이나 스스로 좌표를 이 좌표 방식을 따라 인식하고 전후 좌우로 360도로 전파를 쏴서 대상물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이동 경로, 방위각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이동 경로와 대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이거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위아래까지도 전파를 쏴서 전파를 이제 여러 각도로 쏜다는 거죠. 여러 각도로 쏴가지고 어떤 대상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파악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용하시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어떤 데서도 제 기술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서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